안녕하세요. MDS 테크놀로지에서 윈도우즈 인베디드 OS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유정현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핸드 마이크로 바꿨는데 혹시 다 잘 들리시죠? 예. 그럼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1일 오늘 IT 마켓에서 가장 되게 뜻깊은 행사가 되게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WWDC라고 해서 A사가 이제 OS 메이저 업데이트를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시장 하이마트를 통해서 서피스 판매를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1도 이제 어나운스가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솔루션데이 2013에 참석했다는 거죠. 반응 감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좀 주제가 너무 크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이 약간 반반 영업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엔지니어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기획자분들도 계시고 마케팅분들도 계시지만 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요거는 좀 알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적하에 제가 섹션을 준비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런타임, 새로운 윈도우즈 런타임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C++, CX,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HTML5로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구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변화사항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한 20년 전인가요? 얼마 전에 인텔 펜티엄 20주년이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20년 전에 인텔에서 펜티엄 프로세서를 출시를 했습니다. 31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갖고 있었고요. 굉장히 파워풀한 CPU였고 인텔의 명예와 부를 가져다 둔 혁신적인 CPU였죠.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쓰고 계신 거, 그다음에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대중적으로 적용하고 계신 제품, 인텔 제품 이제 아이비 브릿지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하스웰이 나올 거고 AMD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CPU들이 라인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인텔은 아이비 브릿지에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만큼 지난 20년 동안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인텔이 펜티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CF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퍼스널 PC의 개막이다, PC의 개막 시대다라는 라는 문구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고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직접 살아오셨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 이때는 개발을 그냥 막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싱글 코어이기 때문에 그냥 폼은 막 돌리시거나 아니면은 CPU에 제한 없이 그냥 좀 무거운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그 다음에 18개월 후에 인텔이나 AMD의 하드웨어 스펙이 올라가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무어의 법칙, 인텔이 만든 무어의 법칙이 지배할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그냥 18개월 후를 바라보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시대가 됐어요. 아까 전에 봤듯이 아이비 브릿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CPU 코어가 늘어나게 되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한테 공짜 점심은 끝났다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바로 멀티코어 시스템, 코어가 4개나 8개, 16개까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난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고 계시고요. 제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비주얼 스튜디오 오픈을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C++ 문으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인데 제가 단순히 포 문만을 사용을 했을 때 5만 번 반복하는 그런 연산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돌려보면 기본적으로 근데 제 CPU는 지금 싱글 코어가 아닌 아이비 브릿지 코어가 4개인 지금 쿼드코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이 쿼드코어 시스템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폼은 그냥 반복문을 복잡도가 좀 높은 반복문을 돌렸을 때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실행이 되고요. 제가 시리얼 프로그레스 이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폼은 이 실행이 될 거예요. 제가 예상하건대 속도는 좀 느리고요. 쿼드코어의 성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성능적으로는 굉장히 느린데 사실 CPU 100%를 지금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OEM들의 요구사항은 좀 이런 폼은 반복문 아니면 복잡도가 좀 높은 문일 때 CPU를 잘 활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게 됐습니다. 다시 종료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동시성 런타임을 출시를 했고요. 제가 그 라이브러리를 적용을 했을 때 CPU의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예상하건대 당연히 CPU의 점유율은 높아지고 실행 속도는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른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아까 전보다 숫자 올라가는 건 좀 더 빠르고요. 그리고 CPU의 분포도를 봤을 때 거의 지금 100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러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폼은 기존의 폼을 사용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멀티코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API를 적용했기 때문에 좀 더 CPU의 리소스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공짜 점심이 끝난 시대에서 개발하고 계시고 상품 기획을 하고 계시고요. 멀티코어 시스템을 좀 더 잘 활용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3년이죠. 2013년은 단순히 CPU적인 리소스를 활용해야 할 때일 뿐만 아니라 이기종 코어 프로세서, 그러니까 GPU 코어로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 시대이고, 그다음에 오전 섹션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 클라우드 시대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 ARM 프로세서가 혁신적인 발전에 의해서 지금 GPU가 뭐 70 몇 개, 뭐 이런 GPU 코어를 갖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소프트웨어가 효율적으로 지금 그런 리소스를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자, 이런 혁신적인 멀티코어, 다중코어 시스템에 맞춰서 그 세계적인 규약을 확정하는 ISO가 10++11의 메이저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3년에 있는데 98년에 메이저 업데이트가 한 번 있었고요. 그 전에 마이너 업데이트가 몇 번 있다가 2011년에 메이저 업데이트가 한 번 됐습니다. 그래서 10++11이 새롭게 나오게 됐고요. 여기에 10++11에 포함된 거는 여러 가지 멀티코어, 비동기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ISO가 인증하는 새로운 스펙이 나왔다는 거는 새로운 OS,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거죠. 나중에 메이저 업데이트는 2017년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어플리케이션 ISO가 인증하는 그 표준 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잘하는 거는 표준이 있으면 표준을 그 MS 플랫폼에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라이브러리를 오버라이딩하는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IS 표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하나는 그 CPU만의 병렬 처리 네온이나 아니면은 그 SAC 명령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컴파일러 업데이트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PPL 라이브러리 해서 제가 방금 전에 그 CPU 리소스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보여드린 그 새로운 API 집단 PPL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PPL 라이브러리는 CPU 리소스를 잘 활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그다음에 GPU 부분 라이브러리 활용하기 위해서 C++ AMP 부분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2012 그리고 윈도우즈 8을 사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 혁신적인 하드웨어의 변화와 그에 맞춘 그 ISO 표준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의 부분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그 UI 유저 인터페이스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테이핑 넣었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MS의
명예와 부를 가져다는 MS 도스가 발전했을 때는 커서 이런 커서의 환경이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그 편한 타이핑하기 가장 적합한 UI는 MS 도스였던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그래서 뭐 A사가 좀 이쁜 UI를 선보였지만 그거의 대중화에 앞장선 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고 윈도우즈 93, 95, 98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들이 예전에 쓰던 그리고 현재까지 쓰고 계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을 갖다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멀티 터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고요. 또 멀어지려고 하십니다. 자, 이런 기존의 GUI랑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뭐냐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섹션에서 뭐 인텔리전트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5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조금이라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 화두가 됐고요. 지금 IT계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은 HTML5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코멘트를 여러 번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앱이 웹이고 웹이 앱이다라는 그런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서 웹이 앱이고 앱이 웹이 돼버린 그런 시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MVP 서밋 행사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스티브 발머 CEO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리스닝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to be quick but not to rush. 결국에는 너무 급하게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제가 iOS나 그 안드로이드의 멀티터치 같은 초기 버전을 보면 사실 좀 여러 가지 허점들도 많고 커스터마이즈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표준을 많이 안 따랐다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않게 하지만 준비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과연 뭐냐? 뭘 준비했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한 게 윈도우즈 8에 올라갈 수 있는 윈도우즈 새로운 런타임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환경은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던 거 그대로 개발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목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윈도우즈 스타일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에는 이런 것 좀 알아야지 뭐 상품 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케팅에도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하실 때 윈3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뭐 .NET 프레임워크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스타일 어플리케이션 작성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저의 섹션의 목표입니다. 자, 특이할 만한 거부터 일단 한번 보고 가면은 이쪽 위쪽이 UI 서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존의 GDI랑 MFC의 모듈들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다이렉트X,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HTML5, HTML 스크립트 이 세 가지로만 UI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개의 랭귀지 C++,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C#,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위에 UI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서드파티 모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랭귀지는 사실 하나의 런타임의 API를 호출하는 거고요. 이거는 윈도우 커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세 개의 그 랭귀지가 똑같은 라이브러리 런타임을 사용을 하느냐? 각각의 그 매니지먼트 어플리케이션마다 사실 엔진이 하나씩 있어요. CLR 엔진이랑 샤크라 엔진. 근데 C++ 엔진은 사실 뭐 필요가 없죠. 이런 랭귀지의 프로젝트에 맞춰서 프로젝션이 하나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은 이게 과연 유효한 타입의 변수인지 아니면 유효한 접근인지를 확인을 하고 공통된 런타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윈도우즈 RT 런타임이 랩핑이 되고 직접 코어로 다이렉트 액세스를 하든지 아니면은 유효한 그 접근인지를 브로커한테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윈도우즈 스타일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처음 나온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 좀 API적인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한 요소들이 약간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은 어장관리하는 차원일 거라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 하나의 이 세 가지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공통된 API를 호출하고 있다는 거죠. 위에서 UI를 처리하는 것만 랭귀지
그 다이렉트X, 재물, HTML5고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공유되어지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스타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GDI 환경에서 썼던 그런 리소스를 대처하는 좀 더 이쁘고 다이나믹한 애니메이션이 저절로 묻어나는 그런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면 오른쪽 터치를 하게 되시면 이런 참바가 뜨고요. 그다음에 공유를 해서 이제 텍스트를 이메일로 보내다든지 아니면 SNS 계정으로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찾기 기능 뭐 컨트롤 F 하던 것들을 이렇게 이런 좀 더 이쁜 UI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옵션도 여러 가지 이쁜 좀 더 다이나믹한 UI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그 설정들을 밑에서 위로 올리는 앱바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런타임 아니면 WinRT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크로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그 설계이고요. 윈도우즈 8 어플리케이션부터 돌아간다라는 게 위키피디아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UI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 개의 옵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이렉트X나 그 HTML 재물이나 HTML5 세 개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재물이나 다이렉트X를 하셨으면 재물을 하셨으면 C++로 컨트롤 가능하시고 C샵으로 컨트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이렉트X 했으면 C++로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TML은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로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이 그 스크립트를 렌더링하는 기술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와 같은 엔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뭐 서드파티, 뭐 이미지에 관련된 프로세싱에 대한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안 모듈 여러 가지들 서드파티 모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드파티 모듈은 WinRT 컴포넌트로 DLL 타입으로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으십니다. 자, 윈도우즈 스타일 어플리케이션 블렌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 가능하시고요. 블렌드는 예전에는 유료였는데 지금은 공짜로 바뀌었습니다. 툴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픈이 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블렌드에서 기존의 HTML 재물만 컨트롤했던 기능들이 HTML5 해가지고 여기 스크립트, 그다음에 여기 CSS에서 스타일을 먹이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디자이너가 좀 더 친숙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은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까게 되면 HTML5가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패러럴 컴퓨팅해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PPL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써가지고 CPU를 좀 더 활용하는 그런 좀 더 파워풀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혹시 제가 윈3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윈3에서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를 만들면 기본적인 껍데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패키지로 자동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모던 UI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면 제가 세 가지 랭귀지를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 C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C샵으로 하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 템플릿을 통해서 기본으로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템플릿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페이지가 여러 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제가 이거를 F5를 눌러서 동작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헬로 월드가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 리소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모던 UI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공짜로 제공되는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리소스 텍스트만 바꿔주시고 사진만 바꿔주셔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윈도우즈 런타임 환경이랑 왜 윈도우즈 런타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윈도우즈 런타임의 강점이 뭐냐라는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PPL 라이브러리라든지 여러 가지 CPU적인 것들, GPU적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터치에 대해서도 한번 잘 활용되는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 윈도우즈 런타임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제가 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랭귀지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C++, 그다음에 C#, 비주얼 베이직,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넘어가기에 앞서서 동기식이랑 비동기식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식은 예전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고 계시는 콜백이라고 해서 싱글 코어의 환경에서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래밍 모델이고요. 어떤 대답이 올 때까지 계속 대기 상태에 있고 만약에 대답이 없어서 그 UI를 만약에 클릭해서 종료했을 때 지금 끝내기라는 뭐 메시지 박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류 보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럼 비정상적으로 그 동작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델,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동기의 모델은 뭐냐면은 지금은 다중 코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다중 코어로 분산했다가 하나의 코어에서 기존의 태스크가 동작되게 하고 나머지 또 리퀘스트가 있으면 다른 코어에다가 분산시켜서 진행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 태스크가 종료가 됐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UI로 복귀해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UI가 쉽게 말하면 얼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비동기식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동기식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멀티 플랫폼의 지금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동기식 방법이 있으면 UI에서 리퀘스트를 몇 개를 스레드를 넣어주게 되면 이 답변이 올 때까지 계속 그 동기화를 하고 시간을 끌다가 이제 답변을 받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비동기로 쪼개 놓으면 UI가 얼지가 않고 스레드가 종료될 때마다 답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더 많은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리퀘스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멀티코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동기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C++ CX로 넘어와서 새로운 API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윈3이 API를 만들 때처럼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새로운 API고요. 기본적으로 윈3이와 컴 API의 서브셋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 API도 있고 안 되는 API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API들에 대해서 새로운 API들을 새로운 네임스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UI는 재물이니까 재물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C++ 11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람다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아니라 그 C++ 11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비동기 통신을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모델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 리소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PPL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를 활용하고 싶으실 때 C++ AMP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 그 OEM들이 이 미팅을 하면은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냐,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GUI는 걷어내셔야 돼요. 그동안에 그 GDI랑 MFC에 썼던 GUI는 걷어내시고 재물이나 다이렉트X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X는 그대로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런타임은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이 쓰시진 않지만 CLI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윈3이랑 그다음에 컴 인터페이스는 부분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파티는 사실 어떻게 서드파티 솔루션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물어보고 어플리케이션 버리파이어를 통해서 검증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 다시 또 부연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걸리는 게 사실 GUI 부분을 좀 걷어내야 된다는 게 좀 걸리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드 모양새를 한번 보면 코드 양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오토 이거는 이제 C++ 표준이고요. 얘가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메모리를 올로케이션 해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릴리즈를 하지 않아도 참조 변수가 0일 때 자동으로 릴리즈하는 그런 컴파일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C++ CX 코드의 예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사진을 읽어오는 비동기 함수를 썼을 때의 코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할 수 있으신 분 몇 분 계시나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요 몇 가지 부분만 이해하시면 몇 가지 부분이 아니라 좀 많죠. 근데 사실 이게 거의 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이해하시면 다음 샘플 소스들 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태스크 타입의 비동기 함수 호출이다.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그 다음에 람다식 들어가고요. 뭐 널 포인트 썼다. 뭐 이게 다예요. 사실 뭐 복잡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다면은 다른 샘플 어플리케이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를 생각하시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윈3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윈도우즈만의 데이터 타입 공부를 분명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통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재무를 제외하고 이제 다이렉트X를 생각을 했을 때 C++로 개발 가능하시고요. 이런 다이렉트X를 전체적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재물과 연동시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업체가 만약에 맵을 만든다, 아니면 뭐 게임 업체가 뭐 다이나믹한 UI를 만든다고 하시면 다이렉트X를 통해서 전체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고 부분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C++의 C++ CX의 변화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C++를 CX를 사용하시면 서드파티 모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이렉트X랑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좀 많은 사항이 좀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UI적인 부분은 좀 걷어내셔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도 약간 좀 있으신데요. 다음 모델 한번 살펴볼까요? C#, 그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사실 C#과 비주얼 베이직은 기존의 .NET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변화 많이 없고요. 그냥 만약에 기존에 있던 내가 .NET으로 짠 어플리케이션 많은 부분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UI 부분이 당연히 재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퍼티, 클래스, 델리게이트 같은 펑션들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비동기식이 멀티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비동기식 방법은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동기식 방법은 1번이 실행될 때 다른 부분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근데 비동기식 부분은 멀티코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잔여적인 태스크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메소드도 동시에 두 개의 포인트에서 거의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 동기식 방법은 사실 좀 늦다는 거죠. 뭐 이런 비동기식적인 부분만 제외를 하시면 기존에 있는 C# 비주얼 베이직 코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사실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모델에서 윈도우즈 그러니까 마켓에서 많이 깔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C# 비주얼 베이직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많습니다. 쉬운 마이그레이션 작업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MS 플랫폼, 뭐 애저라든지 뭐 .NET ASP, 뭐 윈도우즈 폰에서 C#과 비주얼 베이직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좀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제공하는 C++ C# 비주얼 베이직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HTML5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즘에 HTML5 할까요? 이런 연산을 C랑 자바스크립트로 했을 때 40 마이크로세컨드, 200 마이크로세컨드. 자바스크립트가 무려 5배밖에 느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예요. 예전에는 뭐 100배, 뭐 1000배, 뭐 이렇게 느린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2 연산을 하게 되면 무려 40배밖에 느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TML5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속도가 뒷받침되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 웹상의 어플리케이션 그대로 쓸 수 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죠? 그리고 HTML5는 스크립트랑 스타일, 그러니까 이건 디자인적인 요소예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API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모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식 API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파일 API에서 로컬에 스토리지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API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웹이 앱이고 앱이 웹이다라는 컨셉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IT 선도 업체도 HTML5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아직 그 W3C에 의해서 아직 인증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파이널 인증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부족한 면을 좀 채우기 위해서 WinJS, 윈도우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라이브러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프로미스는 사실 이거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제 비동기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건 이제 페이지 전환을 하실 때 좀 더 매끄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뭐 데이터 바인딩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UI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 자바스크립트, WinJS 엔진을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스크립트고요. 밑에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요. 스크립트는 별반 그 예전에 HTML 스크립트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WinJS UI 리스트 뷰를 썼어요. 그냥 리스트 뷰를 써도 되는데 WinJS UI 리스트 뷰를 썼다는 건 윈도우즈 라이브를 그 WinJS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리스트 뷰를 쓴다는 거고요. 좀 더 다이나믹한 UI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윈 컨트롤 요거를 추가하셔가지고 이벤트를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inJS 좀 기존의 HTML의 문법에 비슷하지만 WinJS만 중간에서 좀 추가를 하셔가지고 좀 더 다이나믹한 UI 환경, 좀 더 안정화된 그 알고리즘 환경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앱을 만들어 놓으신 OEM이다라고 하시면 뭐 홈쇼핑도 있고요. 뭐 이런라고 하시면 인베디드 디바이스를 장비를 위해서 HTML5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UI는 좀 더 스타일리시한 UI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스타일로도 쉽게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그 테스트용으로 한번 그 만들어 놓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순전히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HTML5로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활용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요. 자, 뭐 페이지가 여러 개 있죠. 사실 제가 만든 페이지는 요거 페이지 하나예요. 요거 페이지 하나고요. 나머지 페이지는 아까 전에 디폴트로 만들 때 생성되는 페이지를 제가 공짜로 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익스프레션 블렌드에서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블렌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면은 자동으로 깔려요. 블렌드는 디자이너가 개발할 수 있는 툴이고요. 자, 아까 전에 저희 부스 가시면은 아마 그 모바일 포스 컨셉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는 지금 뜨지 않는 건데 이거는 그 데이터 바인딩이 되면서 소스 코드 단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뜨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만든 페이지는 사실 이 페이지가 다고요. 그 나머지 백그라운드의 페이지는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 때 계층적으로 페이지 몇 개 만들어준 아까 전에 공짜 페이지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만 바꿔준 그런 컨셉입니다. 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NFC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그 잡다한 기능들도 많이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좀 여기까지만 보이는 페이지가 다가 아니라 길쭉하게 좀 페이지 화면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리드, HTML의 표준 그리드를 통해서 오늘 판매액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좀 더 멋있는 화면을 구성을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메뉴가 너무 많다. 메뉴를 시멘틱 줌으로 좀 멀티터치 이용해서 줄이면 좀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시멘틱 줌의 그 기본적인 그 메트로 스타일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이 메뉴를 어떤 친구가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스카이 드라이브 올릴 수도 있고 메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충분히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사실 얼마 걸리진 않았어요. 그만큼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고 리소스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의 랭귀지만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만 공부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의 OS만 해서 모든 걸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그렇기는 약간 좀 전략적으로 약간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HTML5만 적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런치했을 때 분명히 보안적인 모듈을 통해야지 이제 될 부분이 있는데 보안적인 모듈은 사실 자바스크립트로만 작성하기 약간 좀 뭐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능의 이슈가 언제나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봤듯이 C 런타임보다 40배 정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C샵과 비주얼 베이직은 기본적인 어떤 내가 핵심 코어를 만들 때 사실 좀 만들기 꺼려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멀티 OS의 전략을 쓰시고 계시는 OEM들이라면은 뭐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iOS를 겨냥해서 만들 때 코어적인 부분들은 표준에 따르는 C 언어를 쓰셔야지 되거든요. 근데 C샵과 비주얼 베이직만 쓰고서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지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C++만 사용한다고 해서는 약간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어적인 것들 아니면 이미지 프로세싱 성능적인 것들은 C++로 구현을 하더라도 UI적인 것들을 너무 C++만 고집하다 보면 생산성이 좀 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게 이제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모델이고요. 뭐 여러 군데서 자바스크립트 HTML5라고 하긴 하지만 타이젠이 사실 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백그라운드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코어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성능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C++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하셔서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좀 CPU 중에 성능 처리하는 부분들을 구현하는 부분은 C++로 사용을 한번 해봤고요. 이런 것들 좀 과부하가 좀 걸린다라는 코드들은 패러렐 4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리한 병렬 처리 프로그램 API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UI적인 것들은 재물을 사용을 했고 재물 컨트롤하기 위해선 C++로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C샵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드 양은 좀 더 줄어들게 되고요. UI는 이런 모양의 UI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거를 돌려보면 여러 가지 C샵에서 컨트롤하는 재물 그리고 사실 백그라운드 코어는 C++ 코드로 작성되고 있다. CPU의 부하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CPU 리소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PPL 라이브러리를 비동기식으로 작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I가 얼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 비동기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자, 뭐 비주얼 베이직 말고 C샵 말고 자바스크립트도 역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UI적인 부분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로 활용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함수가 호출될 때 사실 함수가 호출되는 부분은 C++로 만들어 놓은 DLL 소스가 호출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UI는 HTML5가 쉬우니까 HTML5로 작성을 하고 그 특정 과부하 CPU를 노리는 API가 호출이 됐을 때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C++ 코드를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UI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래서 제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사진을 그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효과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PPL 리소스를 썼기 때문에 CPU를 100% 빨리 활용을 해가지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DLL로 작성이 되고 런타임에서는 WinMD로 노출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윈도우즈 런타임의 탄생 배경,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런타임에서 좀 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랭귀지, 그 다음에 UI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디자인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과연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리소스들을 다 이렇게 MS에서는 개발자 사이트라든지 빌드 컨퍼런스 동영상 리소스로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빌드 사이트 가서 샘플 소스를 받아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받으면 한 200메가, 300메가 정도의 여러 가지 폴더를 갖고 있는 리소스가 쫙 다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요. 뭐 내가 NFC 한번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거기 가보시면 그 폴더 가보시면 C++, C#,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3개 랭귀지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 그 폴더에 대해서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셔서 바로 구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CPU 리소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 예, PPL 라이브러리 맞습니다. 제가 영화 선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MS가 UI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실버라이트도 적용했고 WPF에도 적용한 스크립트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제물 맞습니다. 박수 한번. 예.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좀 큰 건데요. 손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한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스 가보시면은 뭐 의료 장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하드웨어 모듈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거의 이름이 뭘까요?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키넥트. 키넥트 다음에 뭐가 붙는데요? 키넥트 4 윈도우즈.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